최근이 어떤 시대입니까? 코로나가 온 지 얼마 안 된 시대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은 이동하지 않는 거였거든요. 맞아요. 움직이지 않는 거였어요. 움직이지 않는 어떤 그런 질병이 우리를 덮쳤고, 게다가 지금 스마트폰의 시대잖아요. 두 개가 합치니까 사람들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만율이 올라가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비만율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건 조사해온 자료인데요. 실제로 2000년 정도에만 해도 이 고등학교 비만율이 6%, 5% 됐어요. 요즘 워낙 이제 뚱뚱한 친구들이 고등학교 많으니까. 비만율도 지금 14%?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하루에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보면 되고, 고3은 더 늡니다. 고3 남학생은 거의 20%가 비만이라고 하니까. 근데 비만인 데다가 당 섭취도 많이 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방금 얘기했던 그런 당뇨. 아니면 뭐 대사증후군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소아당뇨 심해요. 소아당뇨가 또 많이 늘었다 그럽니다. 2년 전보다 24%가 증가했다. 아니 근데 요즘 이렇게 제가 그 상가들 이렇게 보면은 탕후루집 있고 좀 건너에 마라탕. 마라탕집도 엄청 마라탕 집에 또 청소년들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이 점점 자극적인 거에 우리 10대들이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짠 거를 먹는 거는 당연한 게 우리 몸이 결국은 그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 바이오 로봇이잖아요. 그렇죠. 전기를 만들어낼 때 이 나트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짠 거를 그냥 먹게 돼 있어요. 이게 부족하면 우리가 몸을 제대로 못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매운 거, 맵단 요거를 또 좋아하는 거는 사실 좀 슬픈 건데 네네. 매운 것, 매운맛 자체가 땡길 때가 어떤 때냐면 매운맛은 맛이 아니잖아요. 매운맛을 느끼면 뇌가 이런 통증이 들어왔구나.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완화하려고 이제 엔돌핀을 분비를 해요. 우리는 사실 매운맛으로 착각하지만 뇌에서는 그냥 통증으로. 아프니까 엔돌핀으로 이거를 완화하자. 그때 나오는 그 엔돌핀에 대한 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기 여자분들 뭐 저기 매운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풀려 이러는 게 나 그냥 괜히 하는 소리 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렇죠, 이유가 그렇죠. 있는 그래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나 매운 거 땡겨 이게 아니라 나 엔돌핀 땡겨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죠. 또 단 음식 땡기는 거는 결국 이 세로토닌 때문에 그러거든요. 행복 호르몬. 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역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엔돌핀을 원하고 세로토닌을 원하는데 이게 어떤 이 관계에서 이걸 만들어내고 일상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좀 더 자극적으로 이걸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진짜 그런 게 있네.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 또 연령대이기도 하니까. 스트레스를 거꾸로 읽으면 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를 거꾸로 읽으면 디저트.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탕후루하고 마라탕 이런 게 이제 둘 다 이제 중국 음식이잖아요. 뭐 포거도 그렇고. 특히 중국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렇게 음식 인기. 좀 의아하네요. 우리 사회 전반 젊은 층들이 중국에 대해서 그다지 높게 평가를 하지 않지 호감도가 있진 않습니까? 않죠. 예. 그런데 오히려 뭐 마라라든지 탕후루라든지 특정 음식에는 또 막 그렇게 호감을 표시하고 빠져드는 게 조금 미스터리하네요. 근데 이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사회학자들이 보통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지루한 일상에 뭔가 변화가 없던 것이 나타나면 맞아, 이게 좀 자극적이네. 잠깐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몰린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이런 쪼퐁 같은 거, 뭐 틱톡, 뭐 이런 데서도 챌린지 마라탕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있었죠. 옛날에도 있었죠. 푸주가 푸주 말린 거 아니라? 당면 조금만. 약간 놀이 문화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약간 MZ 세대 분들이 좀 그런 문화를 잘 만들잖아요. 먹을 때마다 이게 겉에가 이제 코팅이 돼 있는데 이게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소리 같은 경우가 아작아작 소리가 나니까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좀 약간 ASMR 그래도 콘텐츠가 시작이 됐어요. 유튜버들이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자리를 잡았다가 이제는 뭐 쌓아놓고 먹는 형태, 그냥 뭐 초대형 뭐 탕후루,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잖아요, 콘텐츠들이. 그러면서 이제 뭐 정말 많은 돈을 써서 탕후루를 먹는 분들도 생기고 뭐 다양한 이제 어떤 컨셉의 탕후루 챌린지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유행에 또 민감한 우리 MZ 세대들이 따라가지 않았나. 이게 딱 봐도 음. 예쁘잖아요. 딱 벌써 썸네일이라고 그러죠. 그 앞에 보일 게 예쁘고 게다가 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계속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통 음식으로 약과 넣는 사람도 있고요. 오이, 고추 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죠. 베리에이션이 그렇게 가능하구나. 해서 재밌으면은 예를 들면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만들어서 올리고 그럼 인기가 되고 또 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최근에 국감장이 이제 소환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이제 소환이 보건복지부에서? 된 분이 예. 이제 탕후루 프랜차이즈 대표가 소환이 되는 거죠. 탕후루가 사실은 이 녹인 설탕을 이게 코팅인 거 아닙니까? 과일에다가. 그게 완전히 설탕 덩어리죠. 탕후루가 설탕을 후루루 마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탕후루라고 지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중에 소화 당뇨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우리가 어떤 좋은 대안이 좀 있을까. 막 이런 걸 한번 모색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건강 관련된 공부를 한 10년 정도 한 사람이에요. 저도 건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탕후루를 먹고 뭐 소화당뇨, 뭐 비만,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뭐 하시고 하시는데, 근데 지금 세상이 뭐 젤리나 달달한 이런 것들을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문화잖아요. 본질적인 문제는 탕후루가 아니고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작용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다.